팩스 양식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 포인트는 내가 왜 보내는지, 이걸 요청한 사람들이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한테서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입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증빙서류, 수출면장을 보내줄게요. 청구서를 보내줄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타 첨부 자료를 보낼 건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의 있으면 알려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문이 필요한가 물어보고, 만약에 의뢰한 곳에서 공문도 같이 주세요라고 하면 공문도 같이 첨부해서 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내기 전에 요청한 쪽에다가 물어보시고 한 번에 쫙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목적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 회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팩스 용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팩스로 보내죠. 근데 이제 팩스로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한 게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 궁금한 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메일로 보낼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물어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 이제 잘 받으셨나요? 라고 확인을 하면서, 확인하시고 문의점이 뭐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유선상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메일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끊어버리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팩스로 보내는 서류는 회사 내부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어떤 서류를 보낼 건지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회계 담당자가 팩스 용지를 통해서 첨부 자료를 보내는 것들은 이런 금액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그러니까 클래시파이라고 해가지고 좀 기밀로 해서 관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첨부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 서류 유출해도 상관없느냐, 보내도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유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것을 관리자나 사수에게 검토를 반드시 받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그런 부분이 내가 기준이 좀 잡혀있지 않을 때는 그냥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의 기준이 생기고, 아, 이런 정도의 서류는 그냥 보내도 괜찮아라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생기면 그때는 임의적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내가 정립이 되기 전까지,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신자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써져 있는 우리 회사의 중요 서류예요. 이걸 받는 사람이 누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못 보냈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예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시로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팩스로 서류를 받았는데, 이제 은행에서 받았어요. 은행에서 받았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셔가지고 업무 절차나 이런 거를 일단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여 내역서, 그러니까 급여가 이체된 내역서를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지 없이 그냥 내역서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여가 다 적혀져 있는 걸로 해서 팩스로 띡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그런 금액적인 민감도가 높은 서류는 가능한 한 팩스로 보내고 바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내는 쪽도 그거 보냈다고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복합기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 경영지원팀이 쓰는 팩스랑 그 복합기를 따로 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하나를 공통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받는 연락처를 확인을 해서 똑바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받았는지를 여기 보시면은 발신을 하는 사람과 받아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왜 보내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을 정형화를 시켜서 약간씩 조금씩 바꿔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냥 처음부터 무턱대고 딱 양식만 딱 두고 거기에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냐면 간략하게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이런 게 자주 있으신 일이라고 하면은 템플릿화를 시켜가지고 약간씩 양식을 바꿔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요령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팩스 양식은 보시면 이렇게 수신처와 발신처로 구별이 돼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 담당자한테 들어갈 서류인지, 그리고 누가 보내는 서류이고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 연락처가 뭐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제목과 그 다음에 내가 총 보내는 서류가 몇 장인지, 표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발송을 내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요청하는 게 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긴급인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한테 다시 회신에 대한 연락을 줘야 되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에 대한 내용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 뭐 첨부되는 서류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첨부 서류를 간략한 기재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첨부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서 팩스로 보내는 걸로 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